표현의 수단만 다를 뿐이지 연출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묶이는 게 아닌가. 재밌는 일을 해내게 되다면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고 꼭 가서 도전을 해야지 얻는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통신업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콘파리라고 하죠. 네, 그런 직업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통신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영상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일을 하셨나요? 네, 영상 기획을 했던 적도 있고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그림 전시도 하고 싶은 건 다 건드려봤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불만을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미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라 하면 어떤 음악일까요? 힙합이나 랩을 위주로 만들고 있고 다른 장르로 만들 기회가 있다 하면은 접근하려고 많이 도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밴드에서 드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가사도 직접 다 쓰시는 건가요? 학교를 다녔을 때 문예창작학과였는데 쓴 글을 좀 대중에게 잘 전달되는 매체로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작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작사 소재거리를 주로 어디서 찾으시는 편이신지. 은유를 시도를 하려고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제가 느끼는 일상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그 부분에서 나랑 닮았는데 싶은 부분을 찾아서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마을 한가운데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자꾸 놀다 가라고 붙잡고 작업하러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귀찮음이나 여러 가지 나태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로 표현해봐도 재밌겠다라는 붙잡는 그런 것들요?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제목은 한남대에 있는 술집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 사막 위 하얀 꽃이고요. 가사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동 들어오는 골목엔 할머니가 많아 개미지 옷과 연애 그리고 사랑 한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모래처럼 이끌린 듯 왔다가 가버린 내 썰물처럼 무수히 뻗는 손길 나지랑이 펼쳐진 술 마신 놈처럼 어지럽지 하루 술 안 마시려면 하루 놀지 않으려면 님들이랑 가시밭길을 헤치는 게 숙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불어 노래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등학생 친구를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힙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은 괴리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려 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노래거든요.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라이밍이 모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운드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유기적인 라임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노래 자체는 웃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노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 현재는 핸드폰을 파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음악으로 혹은 예술 이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도 돈을 못 버는 건데 돈 벌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대신에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해서 대충 만들지 말고 내가 최대한 즐거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퀄리티로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음악이거든요. 예전엔 조금 좁은 호흡으로 단기로 관련된 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예 분리시키고 오랫동안 인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입을 버셨는데 이제는 아예 직업은 따로 가지고 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획이나 전시 쪽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예시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진과 그림 전시가 있었는데 전시를 기획한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대전에 그런 예술가들이 많아지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거운 곳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고, 동생들이 실력 있는 지역의 예술가고 그 친구들을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단계를 거쳐보자 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한 명이 예술인 증명이 돼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다른 사업들을 얻을 자격이 되니까 그걸로 또 다른 기획을 통해서 자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러면 친구들이 한 명의 예술가로서 완전히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구성하려고 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 증명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 제도인가요?
국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예술인이라고 자격이나 증빙 같은 게 필요한 법인데 그런 절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예술인 증명이 아닌가. 관사업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증빙, 증명 같은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젊은 축이 많다고 봅니다.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대전시가 갖고 있는 별명처럼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탈피하려면은 결국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청춘 너나들이에 와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면 저와 연결을 시켜주실 수도 있는 거고, 서류 절차,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조금 무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증명이라는 게 예술가들이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빵 뜨는 걸 생각하거든요. 쇼미더머니에 나간다든지 작품전을 했는데 어떤 대기업과 컨택이 된다든지 글을 써서 신춘문예에 등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술인이자 사회인으로서 진출하는 그 단계가 학생 단계에서 너무 멀어요. 이 업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다른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고 프로젝트를 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회사에 넘어가는 건데 기회도 적고 간격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경년에 한 번씩 300만 원씩 예술인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도 있고, 지역에서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기존의 것보다 그럴싸한 작업물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본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일을 도전해 오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후회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할로윈 파티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 나름의 디딤돌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 해내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클럽을 많이 다닌 친구에게 기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 나만이 옳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점 많이 물어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할 때 주변에 조언을 구해서 참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쵸. 반드시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을 때는 서로가 다른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한 다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하는데 2배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했을 때 스스로도 얻어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얘기 좀 더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예전에 문화재단 사업 중에 청년 예술 기획가 양성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없을까 해요. 조금 더 현장 위주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자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지 지역의 이바지가 되고, 그리고 기획자로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역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잡아줄 필요가 있고, 그런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하게 알차게 들어갔으면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활동을 더 늘린다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연출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묶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연실을 만드는 것도 그날 떠올랐던 영감을 게임으로 담아보려는 시도를 한 거고, 표현의 수단만 다를 뿐이지 결국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얼만큼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나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르가 어떤 것이든지요. 예술로 승화시키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편이죠. 게임도 종합예술이니까요.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구조가 어떻게 되실까요? 수입이 있기는 한데 있으면은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다 거기에 투자를 해버리는 그 편이고. 수입은 공연이나 강의나 이런 나오는 수입인가요? 네, 그렇죠. 가끔씩 강의라든지 지역 축제 같은 데에서 공연을 한번 하면은 거기에서 수익도 나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새벽에 자서 9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8시까지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한 9시쯤 되는데 간단하게 끼니를 챙기고 그 이후에는 보통 그날 정한 작업들을 합니다. 한 시간은 어떤 거, 어떤 시간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좀 집중도가 많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을 써야겠다 하면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비중이 요즘에는 그림이랑 글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도전에는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때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성일 때 조금 더 들이받아보고 뭐 실패하면은 남는 게 없는데 청년들한테 도전을 막 강요한다,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전을 해야지 얻는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리스크의 계산은 확실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만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꼭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재밌는 일을 해내게 됐다면 이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공유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